자본주의에서 돈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는 많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범죄와 관련된 문제이다.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는 얼마나 될까? 아마 추측건대 대부분 범죄의 밑바닥에는 돈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뇌물, 횡령, 절도, 강도, 살인, 마약 등 돈에 관련된 범죄는 헤아리기 어렵다. 그중 사기는 여러 사람을 자살로 몰아가기도 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이다. 한때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전세 사기가 그중 하나이다. 적은 돈으로 대출을 이용해 수백 채의 집을 보유했다가 누군가에게 전 재산인 보증금을 떼먹는 사기는 세입자를 자살로 몰아넣기도 하는 파렴치한 범죄이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보이스피싱은 이제는 범죄가 한 국가를 넘어 초국가적인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피아나 삼합회, 야쿠자처럼 한 국가를 뒤흔드는 거대 범죄 조직도 있지만 보이스피싱은 이제 범죄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캄보디아에 근거를 둔 범죄 조직은 한국, 태국, 중국 등 관련 피해국도 많지만 충격적인 범죄 행태에 사람들을 경악시킨다. 폭행은 물론 고문과 살인 등 현대 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최악의 범죄는 인간에 대한 회의마저 불러일으킬 정도이다. 이러한 초국가적인 범죄는 마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들을 통해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현상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마약에 중독되어 좀비처럼 멈춰 있거나 흐느적거리는 사람들로 인해 좀비랜드라는 말도 생겼다고 한다. 미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을 생산하는 나라의 정부와 협력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을 피할 수는 없다. 해외에서 끊임없이 밀반입되는 마약을 이제는 평범한 학생이나 주부도 접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할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민에 관련된 문제도 초국가적인 문제라는 면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나 중동의 이민자 증가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이민자에 대한 우호적 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인 미국조차 트럼프 취임 이후 이민자들에게 배타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과 유럽을 향해 국경을 넘는 이주 시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극단적인 것은 바로 전쟁이다. 전쟁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가장 참혹한 죄악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이며 게다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훈장을 주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게 바로 전쟁이다. 그리고 과거 전장은 군인들이 싸우는 곳이었지만 현대전은 사람이 있는 모든 곳이 전쟁터이다. 미사일이나 드론이 군인이나 군사시설은 물론 심지어 어린이집, 학교를 폭격하는 것이 지금 전쟁의 모습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많은 사람이 고향을 등지고 해외로 나가는 모습, 그리고 폭격으로 죽은 가족의 시체를 안고 오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에 대한 회의마저 느끼게 한다. 그 외에도 인류는 수많은 문제와 직면하고 있다. 환경 문제는 인류의 존망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문제이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모든 과학자가 인류 멸망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는 대표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는 경제성의 문제, 즉 돈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느낌을 줄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 수많은 사람이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마다의 노력을 기울인다. 많은 이들은 일확천금이라는 탈출구에 희망을 걸며 복권 명당에 줄을 서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치열한 일상을 등지고 자연인이라는 삶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대다수 사람이 벗어나기를 바랄지도 모르건만 왜 우리는 이런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상생주의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나는 30여 년 전부터 상생주의에 대해 생각해왔지만 당시는 상생주의가 세상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상생주의가 이 세상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경쟁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루는 시스템이라면 상생주의는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수천 년간 경쟁을 통한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 협력을 통한 삶을 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부작용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 상생주의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도 함께 이루었다.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정치 민주화와 문화적인 성장을 함께 이룬 것은 전 세계의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 인류는 상생주의를 시작해도 될 만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상생주의라는 새로운 세상의 시스템을 향해 여행을 떠날 것이다. 상생주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다.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처럼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냐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상생주의로 가는 흐름에 있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지금 시행 중인 제도인 그냥 드림 서비스는 상생주의 모습 그 자체이다.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방문해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의 그냥 드림 서비스가 취약계층을 위한 특수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상생주의는 그것을 보편적으로 확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 우리 함께 상생주의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시작해보자.